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와 신랑은 동네가 비슷하다 보니 같은 동네, 같은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남녀공학이더라도 합반을 하지 않아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가 되어야 합반이 가능했어요. 신랑과 저는 영화 감상부 동아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신랑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 상사의 친한 동생이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듣고는 기억이 안 나서 사진을 보니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을 했는데 추진력이 좋은 상사 덕분에 신랑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신랑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할 때 맨날 앞머리 만지고 계셨던 분 맞으시죠? 저는 본 기억이 나서요. 아, 네. 제가 앞머리가 가르마 때문에 자주 갈라져서 늘 만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맨날 같이 다니던 친구분은 눈 매섭게 생겼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진짜 기억하시네요. 남녀 합반을 하는 게 그 시간뿐인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게 그날은 셋이서 새벽까지 놀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술김에 번호를 줘서 그런지 신랑에게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 이후로 몇 번을 더 만났었는데 사실 신랑이 키도 평균보다 조금 작은 편이고 얼굴도 잘생긴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콩깍지가 씌인 건지 키가 작은 게 콤플렉스라서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는 모습이 작은 거인처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고백을 받고 큰 망설임 없이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키도 몸매도 얼굴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다니다 보면 저랑 닮은 사람 한둘은 꼭 있을 정도라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저에게 꼭 하는 말이 주변에 너랑 꼭 닮은 사람이 있어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2년 정도 신랑을 만나니까 신랑은 평범한 저를 늘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제가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게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의 모습에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신랑은 턱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턱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 턱 디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턱 근육에 보톡스를 맞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동네에 있던 성형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톡스 성형외과에서 맞으면 턱 디스크에 효과가 별로 없는데 굳이 신랑이 기왕이면 성형외과에서 맞고 싶다고 해서 병원을 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턱에 보톡스를 맞고 나서 몇 번 더 맞으니 약간 갸름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신랑은 그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종종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았고 나중에는 저에게 성형을 한 군데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랑이 외모 컴플렉스가 심한 걸 알고 있었는데 신랑이 몇 달을 고민하고 저에게 말을 한 거라서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컴플렉스 하나 때문에 한없이 주눅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걸 아니까요. 여보, 나 혹시 눈 성형하면 이상할까? 눈이 쭉 찢어져서 인상이 안 좋아 보이지? 나 눈 너무 작지 않아?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 역시나 쌍꺼풀 수술이더라고요. 그래서 눈 수술을 하고 붓기가 빠지고 나니 눈도 제법 또렷해지고 인상이 선명해졌습니다. 신랑은 대만족했고 주변에서도 눈 성형을 하고 나니까 훨씬 낫다고 칭찬을 해서 신랑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 몰래 보톡스를 맞거나 코에 필러를 맞곤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신랑이 조금씩 시술을 하고 가꿀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게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 신랑이 점점 외모에 집착을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눈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응?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 이번에 보너스 나오면 당신 눈하고 나는 시술 몇 개 더 하고 어때?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그걸로 나 치과 치료하기로 했잖아.
그렇지. 치과는 다음 명절 때나 상여금 나오면 하면 안 되나? 난 수술 안 해도 된다니까? 이렇게 보너스, 상여금, 그리고 기타 생기는 돈들이 있으면 신랑은 늘 성형을 할 생각만 했는데 사무직인 신랑이 어느 날 출장을 간다고 했고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코 수술을 하고 왔더라고요. 복코가 컴플렉스였다면서. 요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 코만 보는 것 같아서 자신감도 없었고 위축돼서 싸게 수술을 했다면서.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하니 본인 적금을 해약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신랑 적금이긴 하지만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적금이었고 곧 만기인 적금을 깨서 수술비로 쓰고 남은 돈은 다시 적금을 들였대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은 어디로 갔나 너무 화도 나고 막막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이후로 성형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지적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말이죠. 성형을 해보는 건 어떻냐, 살을 빼보는 건 어떻냐, 길 가는 여자들 좀 봐라, 요즘 누가 화장도 안 하고 다니냐 등등. 수시로 지적질을 해대는 통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었고 결국 생리불순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적으니 그간의 일이 안 느껴지는데 신랑은 그동안 개인 SNS에 본인이 솔로인 것처럼 꾸며서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다녔고 바뀐 얼굴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며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는 보험 영업을 하러 다녔습니다. 이런 것들에다가 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지적질을 계속하니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인신공격에 저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자고 했고 신랑은 이혼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오만하더라고요. 우리 이혼하자. 더는 못 살겠어. 다시 잘 생각해봐. 후회 없어? 그때 후회를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신 지금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거 모르겠어? 난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그래. 그러니까 이혼하자. 나도 좀 행복해질게. 당신이 좀 변할 생각은 없어? 당신이랑 살다가 나 자존감 바닥되었고 그렇게 성형해서 다시 괜찮아진다고 해도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당신처럼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 보고 좀 꾸미고 살래. 내가 아깝대. 그러니까 꾸미는 여자 만나서 살라고. 누가 보면 내가 집에서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빗고 다니는 줄 알겠네. 참 웃기게도 저희는 결국 성형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살 빼라, 꾸며라, 눈이라도 성형해보자 꾸역꾸역 강요하는 신랑과요. 저 몰래 적금까지 깨서 성형을 해야 할 정도로 신랑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하고 나서 가장 노력한 부분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최대한 남들 시선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종종 신랑의 소식은 SNS를 타고 친구의 입을 타고 눈으로 귀로 들려오더군요. 신랑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성형을 훨씬 많이 해서 지금은 그냥 누가 봐도 성괴라고 할 수 있게 얼굴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뀌는구나 싶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과 살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형을 한 이후로 운동은 하지 않아서 몸은 부하게 살이 쪘고 눈은 더 부리부리하게 그리고 코는 더 뾰족하게 수술을 했고 제가 알고 좋아하던 사람의 얼굴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상사에게 듣기로는 보험 일을 처음 시작하고는 지인 영업으로 수입이 꽤 괜찮았는데 몇 달쯤 지나고 나니 돈이 모이자마자 성형을 하러 가고 돈 많은 고객 사모님이랑 바람을 펴서 상간남 소송도 진행 중이고 하도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 평가나 지적질을 해서 주변에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얼굴 폄하를 하면서 이혼할 때도 후회할 거라더니 결국 자신의 인생에 후회가 될 일은 본인이 하고 있더군요. 미안해. 그동안 내 생각이 짧아서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이제 연락 그만해. 다시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될까? 무슨 염치로 그러니? 난 지금 당신 모습에서 예전 모습이 안 보여. 미안해. 그 사람과의 마지막 통화였고
결국 저는 그 사람을 차단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와 전화통화를 끝내고서는 본인이 못생겨서 그런 것 같다고 성형을 한 번만 더 하면 다시 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더 난리가 난 게 그 성형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도박까지 했으며 그러던 중 큰 빚을 져서 지금은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거래요. 시댁에서는 저에게 왜 그 사람을 안 받아줬냐고 말하지만 사실 제가 받아줄 이유가 있나요? 저도 그 사람 때문에 그동안 마음을 많이 다쳤거든요. 그리고 이젠 어느 정도 정상인의 범죄에서 벗어나 버린 그 사람을 제가 품고 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 다음번에 혹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예전 제가 신랑을 좋아했던 모습처럼 저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그럴 남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응원 부탁드릴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